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훈 멘토입니다. 네, 오늘은 12월 22일입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예상보다 시장의 흐름이 좀 둔화가 된 모습입니다. 어제는 이제 미국 증시가 올랐는데 오늘은 국내 증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시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코스닥 쪽에서는 많이 파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고. 자, 그러면 현재 오늘장 현재 시점에서 거래소하고 코스닥 양시장 모두 흐름을 한번 판단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52% 정도 오른 1991.4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하락세에서 다시 상승으로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입니다. 현재 개인들은 1746억 원의 매도죠. 역시 개인들이 파니까 지수는 또 올라가네요. 기관들은 1924억 원 정도의 순매수, 외국인들은 현재 721억 원 정도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도세보다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 계속해서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기관들은 이번 이제 12월 거의 후반부 가면서 연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도 역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세는 한층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서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조금씩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전거래보다 약 8,000원 정도 오른 128만 8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는 어제는 좀 약세였는데요. 오늘 0.6% 정도의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주고 있고요. 한국전력 0.9% 역시 반등입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 1.7%대 그리고 2.01%대까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현대모비스하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시총이 좀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지금 다음 화면으로 넘어왔죠. 현재 0.19% 정도 오른 108만 2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0.8%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또다시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SK하이닉스 그 전의 상승에 대해서는 사실 바닥권이 확인이 안 된 상승처럼 보였습니다만 이번 상승에 대한 의미는 조금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저점을 많이 다져왔고요. 그리고 오늘 4.5% 정도의 강세, 좀 최근 들어서 양봉을 계속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SK하이닉스가 과연 이번에 저점을 탈피하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아차하고 LG화학 각각 0.92% 그리고 0.45% 반등 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생명입니다. 전거래보다 3,000원 정도 오른 10만 9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현재 0.6% 반등이고요. 삼성 SDS와 신한지주는 오늘 약세네요. 각각 0.58% 그리고 0.25% 하락 중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SK텔레콤 0.2%대 강세 흐름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다른 흐름, 여느 때와 좀 다르지 않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현재 기관들이 2천억 이상까지 지금 매수세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이제 이번 주 남은 기간으로 본다면 오늘을 제외하고 나서 이번 주는 이틀 정도가 남았습니다. 2거래 정도가 남아 있는데 바로 크리스마스 전, 바로 산타랠리 그 선물을 과연 기관 쪽에서 줄 수 있을지 남은 이틀 동안의 어떤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의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코스닥에서 시장에 대한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670포인트대를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오늘은 거래소 대비해서 장중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663포인트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이너스 0.89포인트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까지 와서 종목의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외국인의 순환매가 단기적인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제는 매수세를 보여줬고 오늘은 매도세
조정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 장중에 마이너스 1%대까지 빠지다 보니까 전반적인 모든 업종군들이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바이오, 그리고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눈에 많이 띄고 있는데요. 우선은 장중 조정 대비해서 지금은 소폭 반등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바이로메드가 플러스권에서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많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엔에 대한 관점이 계속해서 시장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 대한 이 단기적인 수급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악재로 접근되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주도주가 부재한 상태에서 개별적인 종목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수의 조정은 제한적일 수 있으니 그래도 개별 종목 안에서 접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고요. 전체적인 지수를 보기보다는 종목 중심으로 보자라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소하고 코스닥 양시장 모두 흐름을 체크해봤고요. 자, 그러면서 이광민 토님께서 오늘도 준비하신 바로 이슈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가장 큰 부담 요인, 악재가 되고 있는 것은 모멘텀 부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증시에 대한 모멘텀을 찾기보다는 기업적인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군들에서 모멘텀을 찾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이번 한 달 동안에서도 이 삼성과의 이야기들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도 이 삼성의 신수정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화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바로 어제였습니다. 삼성 바이오 로직스에서 이 새로운 이 송도 지역 제3공장을 착공시키는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을 해왔고요. 주요 이 정계 인사들도 참석하면서 새로운 이 삼성의 신수용 사업에 대한 육성 정책, 나라에서도 다시 한번 또 도모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건네왔습니다. 차세대 먹거리를 통할 수 있는 바이오 산업이고요. 그리고 이 과거에 반도체 신화를 이끌었던 것처럼 이재용 사단의 새로운 먹거리로 해서 이 전장 사업부와 그리고 바이오 사업군이 다시 또 새롭게 뜨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이 21일 날 진행했던 기공식은 사실 세계 최대 규모의 이 생산 라인을 갖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삼성이 바이오 시장에 대한 향보도 우리가 끊임없이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바이오 로직스에 관련된 기업 그리고 삼성 바이오 향보에 따라서 연결될 수 있는 기업들이 큰 상승이 나타내는데요. 자, 이처럼 계속해서 꾸준한 이 신수동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면은 역시나 새로운 먹거리를 통해서 커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점 꼭 참고사항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새로운 시장에 대한 모멘텀, 이 삼성 기업에 대한 향보를 통해서 관련된 종목군들 꼭 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 관련해서 오늘 이슈를 한번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전화번호 고지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큐 여보세요에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민이 되는 종목들, 지금 묵혀두지 마세요. 지금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바로 맡기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서 문자와 전화 주시고요. 자,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문자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휴메딕스 올려주셨고요. 매수가 56,500원, 비중 10% 담고 계십니다. 자, 일단 휴메딕스는 휴온스의 자회사이면서 이 신규 상장되어 있는지 거진 이제 1년을 채워가고 있는데요. 우선은 제약바이오 올 초부터 해서 꾸준한 상승세 보여줬기 때문에 휴메딕스도 그와 같은 상승세 동반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 신규 상장되고 난 다음에 이 제약바람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하게 상승 기조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이 신규 상장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가격 평가를 다시 한번 재고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박스권 양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차후에 다시 한번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박스권을 다시 한번 돌아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은 충분히 저점이라 생각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필러 시장과 이 재생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 시장에 대한 사업이 자체가 새로운 먹거리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손실을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매수가까지 회복하는 것을 먼저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박스권을 크게 그려들었지만은 박스권까지 단수만에 올라가기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되고 있고요. 우선은 짧은 기간 동안에 바라본다라면은 가격적으로 했을 때 65,000원, 66,000원 정도 가격대를 1차적인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입니다. 이번 종목은 바로 하이셀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1,385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자, 하이셀을 매수하셨는데 사실 저는 하이셀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는지가 좀 의문이에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업의 실적을 잠깐 체크해 보게 되면요. 2014년도에도 순손실이었고요. 2015년도에도 아직까지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도 바이오 센서 쪽에 대한 사업도 확대시켜 나가고 있지만 이 기업 기본적인 사업부는 LCD 부품 쪽입니다. 바로 이제 BLS라고 해서 광기능성 시트 사업, 그리고 인쇄, 전자, 연성 회로 쪽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기업의 이제 주가가 들쑥날쑥한 그런 이유, 그리고 주가가 단기에 한번 시세가 나오는 그런 이유들로 보게 된다면 이 회사의 이 기업, 즉 하이셀의 자회사 쪽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자회사 중에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자회사가 있죠. 이 기업이 이제 최근에 제주국제공항에서 환급 창구 운영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또 더불어서 중국 면세점 사업 진출과 관련한 어떤 이슈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이셀의 주가도 한번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분명히 가져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할 뿐이죠. 그래서 하이셀의 경우에는요, 단기로 한번 올라오게 된다면 일단 1,600원 위쪽으로 한번 올라왔을 때 수익에 대한 어떤 욕심을 좀 크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1,600원 정도를 일단 목표 주가로 보시면서 대응을 단기로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이셀 보유지만 단기 관점에서의 1,600원 목표가로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한국정보공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정보공학.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000원에 20%입니다. 5,000원에 갖고 계셨어요? 네. 자, 한국정보공학. 오늘도 큰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네. 거진 표현한다면은 따블 수익이 나셨는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5,000원대 가격을 보유하신 지점을 보니까 최근에 오늘 이슈 나오기 이전부터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야기가요. 한국정보공학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에요. 아시죠? 네. 바로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에 대한 이슈로 해서 같이 올라왔습니다. 네. 안철수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어요. 네네. 네. 이 관련주 특히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인맥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와 같은 주변 이야기를 통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네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이야기들이요. 총선 전까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목표가를 지금 당장 산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네. 일단은 안철수를 보고 사신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네. 이게 어제 오늘부터 해갖고, 갑작스럽게 안철수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또, 곧잘 대장주 역할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뒤떨어진 종목도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중심에 있다 보니까, 큰 탄력이 어제 오늘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안철수 관련된 종목으로 접근했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경험을 하고 나머지 물량을 좀 더 수익을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권장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 고점이 1,9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상당수가 좀 반납이 되어 있긴 한데요. 지금 위치에서라도 일부의 자금은 차익 실현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신당 창당에 대한 이 이야기가 어떤 신당 이름으로 나올 것인지, 그리고 구성원은 어떻게 될 것인지 곧 발표를 할 거예요. 그 발표할 때쯤에 또 파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발표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쥐고 가시고요. 오늘은 일부 좀 파시면서 수익 좀 창출하시고, 그리고 신당 창당에 대한 이 신문 기사 보시면 아마 같이 나올 겁니다. 그때 좀 더 갖고 있던 물량을 또 파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잘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네, 무튼 수익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유진기업이요. 유진기업이요. 네.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5,900원. 5,900원이요. 네. 자, 그리고 비중은요? 30%. 30%요. 네. 자, 5,900원에 30%면, 꽤 높네요, 매수 단가가, 그죠? 그래서 사고 막 내려갔어요. 아, 사고 나서 내려가셨으면 한 10월달쯤인가요? 네. 그럼 사고 유진기업. 올라가다 샀는데 그냥 내려가더라고요. 아, 올라갈 때 사셨어요? 네. 유진기업을 좋게 보고 있는, 뭐, 이유라도 있습니까, 혹시? 이유는 없고, 네, 그냥 사신 거예요? 방송에서 좋다고 그때 샀는데 팔지를 못했어요. 너무 많이 아, 빠졌어요. 일단 유진기업. 요즘에 더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요즘에 더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일단 유진기업은 이제 레미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국내 네. 쪽에서는 거의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건설 경기하고, 좀 같이 엮어서 보셔야 돼요. 네, 우리나라 현재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되고 있어요. 상반기보다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유진기업의 주가, 그리고 건자재, 그리고 건설주들의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유진기업도 같이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유진기업이 사실 그 국내 레미콘 쪽에서 업계 1위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또 이제 동양 쪽에서의 지분을 또 늘렸어요. 결국 이제 레미콘 시장을 이 기업이 거의 뭐, 독점적으로 확보를 하겠다라는 어떤 강한 의지가 좀 보여지는데, 유진기업은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를 할 필요는 없어요. 좀 기다리시면 유진기업은 다시 또 올라오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독과점 기업들의 경우에는, 가격적인 결정력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주가의 반등이 또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산 가격까지나 언제쯤 올라올까요? 지금 사신 가격대가 사실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좀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기다리셔야 돼요. 네, 그냥 여기서 손절하면 좀 아깝고요. 네,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목표 주가를 차라리 좀 높게 보시면서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30% 비중이시니까 네. 7,5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한번 보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때가 갈 수 있을까 싶어요. 갈 수 있을까 싶다고요? 네. 내년도 한번 보세요. 지금 올해는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내년 정도 보시고 하면 한 번의 사이클 다시 시세는 올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걱정이 돼서 그냥. 일단 뭐 걱정이 돼도 손실해서 팔고 나오는 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손해나니까 팔지 네. 없고. 그런데 지금 그렇잖아요. 손해가 났기 때문에 걱정이 되시지만 나중에 수익이 전환되면은 그때는 또 달라져요. 생각은. 네, 한 3개월 기다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항상 이제 주식 투자하실 때 네. 큰 수익을 원하시잖아요. 어머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주식으로 1년에 몇 퍼센트 정도를 목표로 하세요? 수익을. 그냥 돈 남아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습니까? 네, 보통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조금 남으면 그냥 네. 팔고. 보통 50%에서 한 100% 정도를 목표로 해요, 주식이. 근데 1년 예금이 2%, 3%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50%, 100%를 노리시면서 그만큼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결국은 투자를 그만큼 기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 결과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손실도 날 수 있지만 그만큼 기다렸을 때 수익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유진기업은 봄이나 고민하세요. 돼야 되겠네요. 한 봄. 저는 최소한 1년 정도는 기다리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아시겠죠? 네, 기다리면. 네,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괜찮은 종목입니다. 기업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니, 팜스토리를 제가요, 예. 1675원에 20% 있거든요. 네. 근데 얼마 1675원. 전에 상담을 한번 했었어요. 저하고 하셨죠? 예, 예. 네. 근데, 네. 1550원대 오면 전화를 한번 음. 해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가기 놓고는 자꾸 빠지는데, 네.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지. 기간이 아니면- 한 2주 된 것 같아요. 네. 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팜스토리가 뭐 이지바이오 같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그때 이야기는 기억나시죠? 예, 예. 예. 그러면 같아요. 지금도 그 이유 때문에 주가가 네. 아직까지는 힘이 없어요. 그 말은 즉슨 그래도 이 출자 그러니까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 계열사에 대한 참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팜스토리나 이지바이오가 함께 돈을 쓰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한 회사가 어딘가로 돈을 쓰겠다는데, 그쵸? 네. 좋은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에 대한 신뢰가 조금은 아쉬움이 토로낼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또 기다릴 수 있는 이유를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네. 팜스토리나 이지바이오가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배합사료 같은 거, 이제 사료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주된 사업으로. 이 사료를 만들 때 가장 이제 쓰는 원재료가 곡물이란 말이에요. 옥수수라든지 다른 이제 곡물을 통해서 이 사료를 만드는데, 이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또 이 실적이 좋고 나쁨이 또 나와요. 근데 일단은 당장은 기업에서 돈을 쓰는 역할을 해서 이 주주한테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기간인데 앞으로 이 기간만 참아내면 올라갈 수 있느냐? 곡물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을 싸게 구입을 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더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야지만 이 회사가 좋은 것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원자재 가격이 또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물가가 참 우스운 게 이상한 게, 이 빠지면은 빠지는 대로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빠질 때는 이 물가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빠지는데, 또 상품 가격,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또 상품 가격이 또 금방 또 올라가기도 해요. 그쵸? 네. 올릴 때는 또 금방 올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물론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아직까지 원자재 가격이 반등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팜스토리나 이지바이오가 좀 호재가 될 것 같고, 차후에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반등되었을 때는 오히려 상품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했을 때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약이란 얘기예요. 기다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네. 예, 기다리면은요. 네. 갈 수는 있을까요? 우선은 어머님 이 가격대가 1670원대 갖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전에 이 증자 소식이 나오기 이전까지 한번 바닥처럼 다졌던 구간이 있어요. 예. 이 증자 얘기가 11월 말쯤에 나왔잖아요. 그쵸? 예. 네. 그 전까지 증자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적어도 이 자리까지는 복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구되었을 때 수급이 얼마만큼 들어올까를 보고 판단하자는 이야기로 일단은 1,550원, 1,500원 회복했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라고 했던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랬어요. 근데 네. 네. 오기는커녕 자꾸 빠지니까. 예. 일단은 2주일 동안은 큰 등락 없이 내내 여기를 횡보하고 있었어요. 네, 사실은 지난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기억해 보시면은 시장이 많이 빠졌었어요. 그쵸? 네. 뭐 그걸 생각해 본다라면은 그래도 크게 실망스러운 매물이 출회되거나 그러진 않았고 역시나 아직까지는 시간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네. 기다리면은요. 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가요? 일단은 팜스토리가요. 이 원자재 네. 가격에 대한 등락이 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팜스토리의 유리한 쪽에 있어요. 예. 네, 이해되시죠? 네. 예, 예. 자, 여기까지 그래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야기들은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팜스토리는 사실은 사업이 좀 많아요. 그래서 또 좋은 이야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만약에 기다리는 게 지루하다 싶으시면 예. 저거 장 끝나고 한 번 더 통화를 하시죠. 네. 제가 다시 이 방송 마치고요. 전화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주황백신이요. 중앙백신이요.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은요? 네, 80%예요. 80%요? 예. 그럼 가격은 얼마시죠? 매수하신 가격은? 17,200원이요. 17,200원에 80%요? 네. 한번 남자답게 확 당구셨네요. 네. 자, 일단, 이거 갈 듯 하면서도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중앙배씨는 시기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시기.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때를. 그래요? 네, 중앙배신이 하고 있는 사업이 동물 백신입니다. 동물 네. 백신을 연구하는 업체예요. 네. 그러면 이 기업이 언제 어떤 이슈 때문에 갈까요? 주가가 AI 저기 AI 아시죠? 네, 조류독감 그거 무지역 터지면 올랐다가 그렇죠? 구제역이라든지 네. 조류독감 네. 이런 이슈가 있어야 가요. 네. 네. 그래서 조류독감하고 구제역은요 보통 겨울철 환절기에 많이 발병을 하거든요. 네. 그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올라갈 때도
그 시기에 올라갑니다. 2014년도에 보면 1월 달에 한번 급등이 나왔죠. 네. 네, 그리고 2015년도에도 1월 달에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전에 보게 되면 2013년도에도 1월 달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네, 보통 1월 정도 부근에 종목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1월 부근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제 매수하셨어요? 매달 달. 3달 된 것 같은데요? 3달이요? 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12월 말이나 아니면 1월 달 정도에 한번 잡아놓고 기다리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중앙배 씨는. 아시겠어요? 아니, 장기 투자는 괜찮은지요? 장기 투자로는요, 네. 글쎄요, 이 기업이 워낙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따라가는 그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슈에 의해서만 거의 움직이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는 이 중앙배 씨는 테마예요, 테마. 테마주예요. 테마가 형성될 때마다 시세가 나오는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테마로 묶이는 순간부터는 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기업이 안랩이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 네. 기업이 원래 정말 좋은 기업인데 테마로 묶이면서 그런 기업에 대한 어떤 가치로 안 가죠. 네. 그런 것처럼 테마에 이렇게 묶여버리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가지고 계셔야죠. 이제 12월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번 시세가 나올 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어요. 네. 아시겠어요? 네네네. 네. 한번 구제역이라든지 AI라든지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면 한번 시세가 나올 텐데, 그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걸로 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빠르게 상담해 드릴게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한솔 테크닉스요. 아, 한솔 테크닉스. 네네. 매수가구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예. 비중은 10%고요. 네. 매수가는 28,600원요. 아, 28,600원이요? 네. 네. 아, 최근에 사셨네요. 네네. 아, 이 한솔 테크닉스가 참 오랫동안 꾸준하게 올라왔는데 왜 이제서야 네. 보셨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 근데 이제 뒤늦게 편입을 했지만요, 뭐, 손실은 안 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예, 시간을 좀 우직하게 더 들고 가셔야 돼요. 아, 그래요? 사신 이유는 뭐, 분명히 뭐, 삼성페이라든지, 아니. 네, 뭐 또, 아니요. 네. 이거 텔레비 보다가,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주 가슴을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예. 한 10%만 사보자 싶어서 네. 했어요. 아, 저는 이 종목을 진작에 아, 뭐지? 소개를 해서 꾸준히 봤던 종목인데, 네. 아, 그래요? 예, 네. 이게 한 달 전, 두 달 전만 사셨어도 좀 수익을 안전하게 기다려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랬어요. 자, 우선은, 네. 지금도 여전히 매력은 있어요. 그리고, 네. 만약에 지금 10%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 가격이 내려오면요, 예. 손실봤다고, 물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내려오면은 오히려 더 사야지라고 기회를 생각해 보세요. 아, 그래요? 그리고- 부탁해도 돼요? 그럼요. 지금은 사지 마시고요. 만약에 더 예. 떨어지게 된다면.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아마 이제 핀테크에 대한 수혜로 해서 이 한솔 테크닉스가 가장 주목이 되었는데, 차후에는 이 스마트 기기에 대한 부분들이 자동차 쪽으로 진행될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명시된 건 없습니다. 근데 네. 이 삼성이 이 자동차 쪽으로 스마트 기기에 대한 부분들이 한솔 테크닉스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좀 더 들고 가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 그리고 맞아요. 핀테크도 내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요, 25,000원대까지, 네, 말씀하세요. 예. 내려오면, 네. 얼마에 오면은 한 번 더 사볼까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25,000원대까지 내려오면은 충분히 올라오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요. 아마 이 자리를 지지를 충분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보다는 좀 하락폭이 좀 크긴 하지만, 예, 충분히 조정되어지면은 더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은, 네, 1차적으로 35,000원대까지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아, 예, 그래요? 일단 손질 보지 마시고요. 시간을 좀 더 공을 들여서 수익을 좀 잘 끌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네. 네, 현재 시간이 2시 56분입니다. 이제 예상 체결지수 한번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68% 오른 1994.66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확인했을 때보다 조금 더 상승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수급도 한번 같이 보셔야 되겠죠? 수급 보겠습니다.
역시 기관들의 매수세가 확대가 됐습니다. 무려 2,600억대나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요. 자, 후반부에 어떻게 끌어올릴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3,000억 가까운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기관의 힘으로 오늘 거래소 시장이 급반전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현재 개인들은요 2,300억대 매도고요. 외국인들은 896억 원대의 매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전체 화면이 다 빨간불인데요. 먼저 삼성전자가 1.25% 역시 상승 중이고요. 상승폭이 강해졌죠. 그리고 현대차도 0.9%대 상승입니다. 한국전력 0.8%대 역시 상승.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우선주 각각 1.7% 그리고 0.6%대 상승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5,000원 정도 오른 25만 4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모비스하고 삼성전자 우선주하고 다시 한번 바뀌었네요. 자, 아모레퍼시픽 1.09% 정도 상승이고요. SK하이닉스가 무려 5%대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SK하이닉스 바닥권을 확인하는지 이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LG화학 0.4%대 반등, 기아차는 0.7% 상승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오늘 빨간불을 켜주면서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현재 흐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은 장중에 하락했던 폭을 조금은 반해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지만요. 아직까지 이 660포인트대 지지해주고 있지만은 마이너스 0.87%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보다는 다소 좀 밀려있는 모습인데요. 종목군들 간에 차익 실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를 보였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성향의 외국인들 자금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이 전체적인 지수 안에서 이 종목 순환매가 돌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테마적인 성격의 종목군들이 많이 눈에 띈다는 점은 그래도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강하다는 점 체크 포인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안에서는 대부분 바이오 종목과 컨텐츠 종목군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시장 안에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매도세가 조금은 깊게 나타나는 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 바이오 종목군들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요.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바이오 종목군들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바이오메드는 장후반대까지 꾸준하게 이 시장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5%대의 상승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의 종목군들은 역시나 시작 하락에 동조하는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인 업종군들, 종목군들 모두 다 시장 조정세 함께하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특징 종목으로 본다라면은 이 안철수 의원에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경기 소비재 관련된 종목에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민감하게 들여낼 수 있는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이 큰 상승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부의 바이오 종목군들이 흔들리는 가운데 안에서도 이 삼성과 연계되어 있는 바이오 종목군들이 큰 상승을 보였는데 이와 같이 시장에 대한 숨어있는 기업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군들 안에서 있는 모멘텀을 바라보신다면 충분히 시장의 개별주 전략도 가능하다는 점 체크 포인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22일 바로 화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양시장이 약간 다소 좀 차별화가 좀 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거래소는 오늘 플러스로 마감을 지어주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오늘 마이너스로 마감을 지어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수급의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 코스닥 쪽에서는 테마주가 오늘 기승을 부리면서 수급이 그쪽으로 많이 몰렸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종가 상황 거래소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종가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56%, 지금 0.57%네요. 오늘 상승으로 마감한 1992.55포인트에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0.57% 상승이고요. 바로 1992.55포인트에 종료가 됐네요. 자, 그러면 코스닥도 한번 마감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입니다. 오늘 0.78% 정도 하락한 663.42포인트에서 역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소 시장은 기관들의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자, 코스닥 시장, 오늘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급이 많이 이동을 그쪽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으로 마감을
지어주면서 지수는 0.7%대 하락으로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특징의 종목이 있어서요. 특징 종목 3종목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테라제니텍스입니다. 자, 오늘 테라제니텍스가요. 장중에 무려 16.27%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역시 상승으로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긴 한데 오늘 장중에 등락을 비교해봤을 때는 다소 상승폭이 좀 둔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테라제니텍스는요. 중국 합작법인에 대해서 이달 말 승인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어떤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에 오늘 거래량 대량의 거의 거래량이 터졌죠. 오늘 70% 가까운 거래량이 동반됐습니다. 자, 그런데 합작법인에 대한 어떤 이슈가 나오고 나서 주가 움직임이 좀 크게 나왔던 게 바로 KR 모터스거든요. KR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자,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R 모터스는 이 소식과 함께 2거래 연속으로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추가 반등, 그리고 현재 0.3% 정도대 지금 조정인데, 자, KR 모터스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테라제니텍스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많이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는 추진에 대한 어떤 승인 예정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이슈가 완벽하게 노출된다면 추가적으로 크게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자, 코오롱 글로벌의 경우에는요, 오늘 역시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종가 상황 보니까 19.4% 상승으로 마감이 됐네요. 장중에 무려 25.7%나 상승했습니다. 자, 코오롱 글로벌의 경우에는 자사주 20만 주를 장내에서 매수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주주를 위한 주주 친화적인 정책과 함께,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오늘 단계에 크게 올라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진 기업들의 경우에는요, 지금 기존의 주주들을 좀 방어하는, 우호적인 어떤 정책들이 분명히 나와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코오롱 글로벌 외에 다른 기업들도 분명 많이 빠져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주 친화적인 어떤 정책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도 관심이 필요한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바로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는 유한타증권이 급등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이 오늘 이어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에 한번 올라서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무려 오늘 장중에 큰 상승은 아닙니다만 4% 정도의 반등이 나왔네요. 자, 미래에셋증권은 바로 KDB 대우증권 인수가 유력하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KDB 대우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가장 높은 입찰 금액을 지금 제시를 했는데, 사실 저는 좀 의문입니다. 과연 미래에셋증권이 KDB 대우증권을 인수를 해서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미래에셋증권이나 증권주들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내년에는 이제 또 금리가 올라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증권주는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업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과연 지금 KDB 증권을 인수하는 게 이 기업한테 호재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하게 대답할 수는 없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는 오늘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투자의 관점에서는 조금은 관심 종목으로 보긴 보되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 더 면밀한 또 관찰과 그 다음에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가지 특징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자, 다시 한번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요, 주저하지 마세요. 특히나 오늘 코스닥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인, 개별적인 종목들도 등락폭이 좀 컸을 텐데요. 과연 이 종목을 갖고 가야 될지, 아니면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답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화번호 고지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 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문자 종목이네요. 자, 이번 종목은 바로 매일유업입니다. 자, 매일유업 매수하신 가격대가 43,000원이고요. 비중이 50%입니다. 자, 매일유업이 지금 문자 내용을 보니까요, 바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일단 지금 43,000원대, 사실 매수하신 가격대가 좀 아쉬워요. 오늘 매수하셨나요? 좀 아쉬운 그런 매수 가격인데, 차라리 밑에서부터 이제 가지고 오셨다면 전고점에 대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일단 매일유업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 기업은요,
꾸준하게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박스권의 흐름 안에서 지금 주기적으로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45,000원 정도 자리대가 거의 전고점 부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돌파에 대한 여부, 사실 45,000원 정도 되면은 분명히 이때 물량을 터는 사람 중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 돌파 자체가 지금 쉬운 구간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43,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요. 차라리 목표 주가를 45,000원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고 45,000원 정도 딱 왔을 때 물량을 절반 정도를 줄이시는 겁니다. 수익 실현하시고요. 그 다음에 돌파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어떤 강력한 시세가 붙지 않고서는 매일 유압 돌파하기는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좀 버거워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서 중국과 관련해서 두 자녀 허용 정책에 대한 최대 수혜주다, 이런 식의 어떤 보고서라든지 또는 이슈가 한번 나타나게 된다면 45,000원짜리는 분명히 돌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어떤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는 돌파가 사실상 지금은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저는 45,000원을 1차 목표가로 그 자리에 오게 되면 물량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정고점 돌파 여부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문자 종목입니다. 네, Snet 올려주셨고요. 매수가 8,500원에 비중 20% 올려주셨습니다. 자, 우선 Snet이 가장 시장에서 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다라면요.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사물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삼성과 연계되어서 삼성과 시스코에 대한 이야기들이 함께 나왔을 때 이 종목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한 키워드가 언제쯤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받을까? 자, 바로 이 내년 1월 이 초반에 1월 6일부터 9일 때까지 진행될 수 있는 CES 가전 박람회에 대한 부분들이 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가전 박람회에서 가장 크게 될 수 있는 것이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한 기능적인 역할입니다. 또한 이제 더 나아가서 스마트카에 대한 역할까지 제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을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월 달에 이 MWC, 자, 이 모바일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박람회입니다. 자, 이 또한 이 S넷에게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사물인터넷에 대한 키워드가 다시 한번 회자될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 현재 위치에서 손실 중인 갖고 있다라면은 좀 더 기간적으로 1월달과 2월달에 대한 이벤트를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있습니다. 자, 충분히 그 이벤트를 전후로 해서 사물인터넷에 대한 키워드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회자될 것이고요. 그 이벤트를 좀 지나가는 과정까지 좀 지고 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차적인 목표가는 매수하신 가격대 8,500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SK텔레콤이요. SK텔레콤이요? 네.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수 가격이요. 23만 3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100%요. 100%요? 네. 네, 호니. 자, 23만 3천 원에 100%. 자, 네. 어떤 확신을 갖고 매수를 하셨습니까? 아니, 그걸 증권사에서 해준 거예요. 원래는 삼성전자를 샀었거든요. 네. 삼성전자를 139만 4천 원에 샀는데요. 네. 그 삼성전자가 엄청 빠졌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136만 9천 원에 팔아가지고 네. SK텔레콤을 바꾼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자, 뭐 SK텔레콤이 어떤 기업인지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네네. 그죠? 네. 자, 그런데 과연 뭐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네. 과연 100%를 확신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지가 좀 의문이에요. 증권사에서 그렇게 해준 네. 거예요. 일단 뭐 지금 어쨌든 투자 판단에 대한 부분은 어머니도 지금 만약에 네. SK텔레콤의 100% 정도의 비중을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네, 꼭 어머니도 좀 알아보셨어야 돼요. 그냥 물론, 한다고길래 하라고 네. 그랬죠. 어쨌든 이제 어머니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자, 일단 SK텔레콤은요. 네. 지금 연말에 사실 아마도 그분이 담으신 이유는 그럴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시장이 조금은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좀 크고 네. 하다 보니까 이 경기 방어적인 성향을 지닌 종목들로 예. 한번 담아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자라는 개념이 첫 번째였을 것 같고요. 예. 자, 두 번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배당, 예. 배당에 대한 매력이 충분히 있으니까 네. 이 배당 매력을 가지고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지금 어쨌든 시장이요, 예상처럼 그렇게 안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네네.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오르는 종목들은 무지막지하게 또 올라갑니다. 예, 예. 그럼 지금 결국 SK텔레콤은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네,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예. 그죠. 그래서 저는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 비중 물량을 100% 들어가실 게 아니고 예. 그냥 절반 정도를 만약에 이제 좀 안정적으로 집어넣으시고 네. 나머지 절반은 그래도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는 종목들로 가져가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네. 자, 그러면 SK텔레콤은 어쨌든 수익으로 좀 전환이 되면요. 네. 저는 23만 5천 원 정도짜리가 한번 그 위로 한번 올라오게 되면요. 예. 예, 물량을 그냥 다 끌고 가지 마세요. 예. 한번 말씀을 해서 절반 정도는 예. 좀 그래도 시장 안에서 조금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좀 예. 빠른 종목들. 그쪽으로 한번 교체를 해서 예. 비중을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3만 5천 원이요? 네, 23만 5천 원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예. 그때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마시고 아. 네, 나머지 50% 물량만 가지고 가세요. 네,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거기 증권사에서는요. 네. 25만 원 되면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나머지 절반은 25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그게 언제까지 기다리면 그렇게 갈 수 있을 거예요? 글쎄요, 올해는 아닐 것 같고요. 내년에? 내년은 가야지. 내년 봐야 내년 되겠죠. 네,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일단 25만 원 정도 자리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상반기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상반기요? 네. 네. 왜냐면 배당을 주고 나서 배당날까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 정도, 내년 6월 전까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그 같아요. SK텔레콤이 배당이 4%라고 그러대요? 네, 그 정도 나옵니다. 네, SK텔레콤이. 아, 네, 그래서 아마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아마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러니까요. 네. 제가 봤을 땐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50% 정도는 네. 그 자리 위에 올라오게 되면은 네, 트레이딩을 해서 좀 빠른 종목들로 수익을 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23만 5천 원이요? 네, 그 위에 올라가면. 올라가면.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우 투자하세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광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코스맥스요. 코스맥스.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만 천 원이고요. 비중 네. 20%예요. 20만 1,000원이요? 예. 일단은 최근에 9월달, 10월달, 지금까지 한 4, 5개월 갖고 오셨네요. 네. 8월 달에 샀거든요. 네. 자, 일단은 그래도 다른 화장품들 대비해서요, 크게 밀리진 않았어요. 그러면 그만큼 좀 건강하다는 생각으로 가질 수가 있거든요. 다른 화장품들하고 같이 왜 빠졌어야 되냐면은, 이 화장품 붐이 좀 일어났었고, 메르스 때문에 많이들 빠졌었잖아요. 네네. 근데 다른 기업 대비해서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맥스가 참 다행스러운 게요. 사실 어머님은 8월 달에 사셨어요? 9월 달에 사셨어요? 8월 중수, 네. 하반기나 아. 9월 달인가요? 네. 여름 지나가면서 사셨어요? 예. 네, 그때 사고 네. 나서 네. 한 22만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럴 때 못 팔아갖고. 네. 그래 빠진 게 예. 계속 20만 원까지를 안 가는 거예요. 일단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코스맥스가 가장 이제 그 화장품 종목이기 때문에 이 중국 편향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보통 이제 코스맥스를 떠나서 화장품 종목을 떠나서 주식을 바라볼 때요, 이제 주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회사가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나 혹은 떨어졌을 때 공장을 또 새롭게 증설하는 뉴스가 또 주가에 많이 영향을 줘요. 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올 봄과 올 여름쯤에 이 중국의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 말은 많이 올랐죠. 네. 일단은 공장을 짓는다는 거는 앞으로 더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은 당장에 돈을 쓰는 역할도 하게 돼요. 그쵸? 그런 마진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쪽에서 또 돈도 많이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그 생산 라인이 가동될 때까지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는 또 입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보통 코스맥스가 아니어도 다른 종목들도 이런 공장 증설에 대한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 있을 때 주가가 조금 이제 정체되는 기간이 좀 생겨요. 이해되셨어요? 네. 네. 자, 참 다행스러운 거는요, 이것이 또 오히려 더 잘 되었다고 봐요.
우선은 메르스 때문에 다들 빠질 때 그때 공장 증설에 대한 얘기 나와서 충분히 어차피 정체될 구간이 필요한 것이었는데 그 부분들 잘 소화해야 되는 것 같고요. 차후에 이 코스메스가 공장을 또 어디다 지었냐면요. 바로 중국에다 지었어요. 예. 그 말은 중국에서 화장품 더 잘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쁜 기업은 아니니까. 주식의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네. 지금은 충분히 다른 화장품 종목들도 잘 안 갔어요. 예. 아무래는 많이 가던데요. 최근에 코리아나가 중국 투자에 대한 얘기들, 합작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또 네. 한국 화장품 제조도 중국에 대한 손을 잡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코스메스도 그런 뉴스가 나와야지 아마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코스메스는 중국에 공장을 짓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뉴스를 기다리시면 되겠죠? 예. 시간이 좀 걸렸지만요. 지금은 던지기엔 좀 아쉬운 자리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허락한다라면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이 돼요. 물론 얼마나 다양한 걸릴까요? 기간이요. 우선은 결과적으로 했을 때 실적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돼요. 코스메스가 다른 이 글로벌 네. 기업하고 같이 면세점에서 이 라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적이 얼마만큼 나아졌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간적으로 화장품 실적이 잘 나올 걸로 이리 보던데 보니까. 아니요? 좋아요. 좋아요.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만큼 그럼 기다리셔야죠, 어머님. 예, 좀 더 기다려 보실 수 있게 제가 긍정적인 이야기들 몇 가지 더 드렸으니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좀 더 참아 보셔야 돼요. 네. 이거 하나 다른 종목은 안 됩니까? 하나 더. 종목 교체에 대한 걱정이 종목 교체에 대한 생각이 더 있으시다는 거죠? 아니요, 다른 거 하나 더. 자, 이게 시간이 허락하지 못해서요. 하루에 네. 한 종목씩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네, 더 내일 더 알겠습니다. 연락을 주시겠어요? 네. 예, 일단은 잘 네, 지고 가셔서 수고하세요. 매수가 손실법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네, 그래서 그런지 다들 네. 다른 분들 상담 못 해드렸습니다. 자, 이광 멘토님께서 네. 오늘 무방을 또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일단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도 많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 문의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분들 모두 한 분 한 분 제가 시간이 닿을 때까지 더 나눠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시간 바로 마치고 3시 40분부터 네, 바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오셔갖고 지금의 종목군들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내년을 또 기약할 수 있는 종목군들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못 받으신 분들은요,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네. 진행하니까요, 온라인을 통해서 이광 멘토님을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20일 방송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